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날짜로 제가 인버스를 추가적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추가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24종목 매수했던 게 있죠. 네, 24종목 매수했던 것을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전량 매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어, 이제 종목 공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종목 공개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뭐 저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24종목이 그렇게 종목명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공개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 이제 인버스, 네, 인버스 매수 이유부터 좀 설명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 원래 제가 인버스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버스 매수했던 시기는 제가 4월 1일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 날짜에 뭐라고 매수 의견을 냈냐면은 자 어딨나 네, 자 여기에 있죠. 네, 요번에 이제 4월 1일 날짜에 이제 종목들 정리를 하고 이제 인버스 담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요 구간을 확대하면은 4월 1일 날짜가 이날인데 이날 음봉이 나오는 날 이제 이 윗꼬리 구간이죠. 장초반 윗꼬리 구간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고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그 인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쭉 내려보면은 장 막판에 아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쭉 캔들이 작아지면서 이제 수렴하는 구간, 조만간에 이제 변곡점 자리, 방향성 결정짓는 구간이 나온다. 그게 언제? 이제 4월 3일 날짜 이 캔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방향성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성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하방을 보고 있다. 그리고 혹여나 하방이 아니라 다음 주,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상승이 나온다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 종목들 일부 더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정리한 만큼 이제 인버스를 매수하려 한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포지션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이야기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대로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네, 종목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추가 매수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좀 고민 끝에 저도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오늘 날짜로 인버스를 추가 매수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심리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야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6.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컨센서스 평균보다 네 맞나요? 네.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거를 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요건 이제 재무 차트가 이제 그 저기서 갖고 온 거라서 과거 데이터는 없어요. 과거 데이터는 이제 일일이 수기로 찾아보고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 이전 거는 사실 필요 없고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016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의 흐름을 좀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2016년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기관 쪽과 실제로 이제 삼성 실적을 담당하는 분들의 이제 전망치가 나오죠. 이제 두 부류의 전망치가 나오는데 기관 쪽에서 내세우는 전망치는 2016년도 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야 얘네 지금 매출 정점 찍었다 고점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시장 하락에 대한 투자비를 계속 내놓았던 게 기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더 올라갈 거다. 실적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지금보다 계속해서 갱신할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2016년도 기관과 삼성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18년도, 19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약간의 투자 의견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면은 기관은 계속해서 하향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삼성 측에서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이제 뭐라고 바꿨냐면은 원래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던 포지션을 2018년도 19년도 때부터는 이제 상승뷰가 아니라 이제 횡보한다. 네, 지금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배경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반도체 뭐 핸드폰 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명분이 없고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그 인공지능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4차 산업 쪽 이제 이거를 키워서 또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은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제 이번 이제 실적은 매출액 부분이죠. 자, 매출액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6.4조 원인가요? 이제 2구간 때 나왔는데 자, 2구간 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2018년도 이전부터 지금 실적의 그냥 평균치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기대 이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다 빵꾸가 났는데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해서 선망을 하다 보니까 영향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더 주가와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빨간색 선과 이제 갈색 선이죠.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 매출액 대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전에 많이 빠졌던 시점들과
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아직 그냥 그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박스권이라는 게 뭐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아주 큰 갭이 나기는 하지만은 크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해서 여기서 주가가 더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많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이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냥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참고를 할 때 본다면은 이제 과거 이제 뭐 매출 6조 원대 찍었을 때 매출을 봤을 때 이제 주가를 본다면은 그냥 정점 구간이 6만 5천 원대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명분이 필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명분이 지금 뭐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서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제 뭐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언발에 오줌 놓는 꼴이라고 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 추가적인 그 시장을 개척을 해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뷰를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찾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이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단발적 그리고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죽자 살자 호재라고 보고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건 장기적인 뷰죠. 이번 실적 선방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큰손 주체가 붙어야 되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력이라던가 외인 혹은 기관들의 수급 주체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데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만 계속해서 매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네, 만약에 이 지금 삼성전자가 뭐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투자할 만큼의 메리트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선방을 했지만은 사실상 다른 기업들, 다른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빵꾸가 났죠. 1분기 때 가장 많이 빵꾸 난 게 이제 뭐 호텔 쪽과 면세점 쪽, 뭐 최고 97%인가 93%인가 네, 이만큼 이제 뭐 매출이 빵꾸가 났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요번에 급락 나온 건 1차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거는 뭐 정책 효과라던가 아니면 최근 골이 깊었기 때문에 골이 깊은 만큼 반등도 역시 크게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의 끝자락이 되는 시점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좀 멀리서 볼게요. 보면은 이미 급락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장기 이평선들은 눕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단기 이평선들이 끌어올리긴 하지만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눕기 시작을 했을 때 과거 흐름들을 봐왔을 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이 단기 이평선이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들을 한 번에 끌어올릴 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바로 이렇게 쭉 돌리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조정받고 이제 좀 힘을 모아서 이제 올리게 될지라도 네, 될 거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이 뭐예요? 상승을 어느 정도 올라왔던 시점이라고 보고 그 상승의 끝자락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이 구간, 변곡점에 들어서는 구간이라고 봤던 거고 그 다음 2차적인 부분이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제한적이 아마 이 구간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매수할 타이밍이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빨리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일단 요번이 이제 여러모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매수에 좀 인버스 매수에 좀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물론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각으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수급단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뭐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과거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외인 수급을 불러들이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이기는 해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나, 네. 결국에는 근데 항상 이야기하듯이, 현재 시점에서 상승뷰와 하락뷰에 대한 움직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는 어느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뭐 개개인 투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하방을 보기 때문에 이 하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주절주절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버스 매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왜냐면은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뷰가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자로 매도한 24종목 그 공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찍었어요. 제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과 좀 같이 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네, 이제 매도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24종목 매수했던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난번에 투자주의 걸렸던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매도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영상 이제 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괄 매도로 해가지고 한 번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투자주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 실제로 뭐 기업에 대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소리는 좀 끄도록 할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요번에 시장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좀 보여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매도된 종목들은 이제 하나둘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매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매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장 잘 마무리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좀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요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부분 좀 제한적일 거라고 계속 보고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한적인 구간은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네, 지금 이평선에 대한 부분, 중장기 이평선이죠. 최고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뚫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대응을 할 예정이고, 만에 하나 지금 이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면은 그거는 제가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네, 제가 혹은 제가 그냥 간과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전략에 실패했다고 보고 정리하는 쪽으로, 만약에 이제 인버스를 매수했던 포지션을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면은 아마 이제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시각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뷰, 이제 하락 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이번 역시도 결과가 이후에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복귀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매도 이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저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